뉴스 보고 진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가슴 철렁한 불호 놀이터 사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예, 이 예. 사건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이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줄 테니까 성관계 놀이를 하자라고 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네 것도 보여줘. 이렇게 추행해서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이 다니는 아이들을 미리 정 찍어둔 거죠. 그리고 CCTV 없는 곳으로 유인을 했다는 게 초등학생인 건데 굉장히 영악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인 거죠. 계획을. 이게 판결이 났나요? 아직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게 보통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촉법소년이라는 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고학년이니까 요게 해당된단 말이죠. 여기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뭐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사회봉사를 시키든 무슨 뭐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년원 용을 보내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어른들이 받거나 그 이상의 나이가 받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애초에 처벌이 생길 일이 안 만들려면 예방이 중요한 건데 그 예방은 성교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구로 놀이터 사건 이후로 요즘 성교육 과외가 뭐 엄청 급증했다면서요. 더 바빠지셨겠어요. 네, 원래도 교육 대기가 좀 많긴 해요. 이제 요즘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어버버하다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혹시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1.5배, 2배 전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1.5배, 2배. 맞아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진짜 중요해요. 다행이다.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H대학교 인문학과에는 남학생 31명들로만 구성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콘돔에 구멍을 뚫고 자고 싶다. 콘돔에 구멍을 뚫고 자고 싶다. A를 강간하고 싶다. B는 가슴이 작다. H는 밀도 있는 몸이다. 약 일주일 동안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거나 여성을 조롱하는 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단톡방의 일원이었던 장 씨는 등급표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로 인문학과 1호학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일명 꼴림 등급표였습니다. 꼴림 등급표였습니다. 꼴림 등급표는 여학생들의 외모, 몸매 등을 평가해 성적인 욕구를 수치화시켜 주먹 또는 주절먹 등으로 등급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먹은 주면 먹는다. 참나. 주절먹은 진짜 어이가 없. 주절먹은 주면 절하고 먹는다라는 뜻이며 단톡방의 남학생들은 주먹, 주절먹의 기준으로 여학생들을 등급화시켰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또 다른 남학생 배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학생회장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성희롱적인 언행에 대한 제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장단은 남자끼리 모이면 이렇게 놀지 뭐. 이런 걸로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 남자들 80%는 다 깜빵에 가야 돼. 라며 배 씨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적 대화와 모욕적인 언행에 화가 난 배 씨는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대화 내용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잘했다. 너무 공개한 거 참담하다. 진짜 잘했다. 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제가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머나.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단톡방이란 건 없었고 그냥 인기 투표 같은 거 그냥 하잖아요. 야, 인기 야, 투표. 야, 인기 투표. 야, 6학년 3반에 와, 걔 진짜 막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예쁘다. 뭐 1등, 2등 이런 건 뽑았지. 저는 이제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모 등급을 매겨서 누가 1등이네, 누가 2등이네, 3등 이걸 했다가 그게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나름 지성인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것도 대학교 단톡방이에요. 올림 전국. 그런 말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방의 구성원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근데 아이들 중에 특정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런 류의 말을 경쟁적으로 쓰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봐요. 더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미드필더다 이런 표현도 해요. 미드필더요? 축구의 미드필더인데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잖아요. 그 상대방 여성이 이제 가슴이 출중하면 미드필더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공격수는 뭐예요? 공격수는 얼굴이 출중하다. 수비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드 차이 오졌다, 미드필더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위치로 참 진짜 별의별 말들도 다 만들어낸다 정말. 아우. 뭐 먹버, 찍먹 이런 것도 써요.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먹고 버린다, 관계를 끊는다, 성관계만 하고 혹은 이제 가볍게 스킨십을 생각한다가 찍먹. 너 걔 찍먹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 절대 아니고 일부 친구들이 이쪽으로 더 점점 내가 더 잘 친다 이런 드립을 이렇게 점점 세게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뭐 특정인이 한둘 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 같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시대가 무서워졌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학교 내에서 이런 뭐 성희롱 사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나요?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비하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발달이 좀 빠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약간 하나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어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간에 단톡방이라는 공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거기 만약에 올라온 것들을 저장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 구체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 이거는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기꾼 같은 놈,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평가나 의견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그냥 사실이 아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인 위신 같은 걸 떨어뜨리게 했다. 이거는 이제 모욕이 되는 거죠. 1대1로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머리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죠.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가 사실인데요? 지금 아주 큰 기준이 몇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건지. 그러면 이 단톡방에서 그런 저급한 말들을 배설하던 이 양반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모욕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모독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이런 인터넷상이나 이걸 해서 할 때는 더 가중처벌이 돼요. 왜냐하면 전파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퍼지는 건 속도나 이거 파급력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톡방에서 했다. 이러면 더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죠. 그러면 단톡방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처벌받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웃음 표시나 아니면 뭐 화이팅 뭐 하여튼 뭐 크크크 하면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 반응이 아하. 좋네? 더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방조가 될 여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방조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탈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말려야지 그걸 거기서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단톡방에는 그 뿌락지라 그러죠. 친한 친구 하나 두고 나와요 저는. 중요한 정보나 약속을 잡을 일이 있으면 네가 나한테 연락을 좀 달라 해놓고 네, 그래서 조용히 나가요. 학부모 단톡방에도 항상 남편을 초대해놓고 나가잖아. 이 프락지가 동요가 있었어요? 프락지가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를 보는 거였어요. 저희 단톡방에는.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유해 사이트 링크를 주고받는 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도 또 주의 안내문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어떤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요즘에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스포츠. 네, 거기에 이제 불법 도박도 많이 소개가 어머나, 되고 그다음에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걸 공짜로 해킹하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은데 이거를 막 애들끼리 공유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선생님 이거 그러면 저런 식으로 링크 주고받고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거기에 약간 성적인 부여에서 네.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해하다 하면. 음란물 네. 유포 배포가 되는 거예요. 링크를 보냈을 뿐인데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 전달하면 이건 배포는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많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공유하는 사이트 중에 불법 웹툰 사이트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이제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이렇게 웹툰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보통 어리더라고요. 그렇죠. 미성년을 묘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청물이 돼서 이제 막 이게 그렇게 될 문제-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딸려오는 것도 있어요. 다시 또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것과 의도적으로 갑자기 막 탁탁탁 뜨고 뜨고 해서 같이.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링크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단톡방에서 이런 말들 막 주고받는 거 어떻게 좀 한번 막을 수 있을지. 먼저 1차적으로는 아이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은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공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체 방을 반별로 만드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 빼고 우리끼리 만들자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에는 믿을 만한 우리 모두가 아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이들 사주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은 엄마가 보호자니까 아빠가 보호자니까 너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동의를, 합의를 미리 구한 다음에 사주면서 이걸 맞춰가야지. 만약에 이걸 강압적으로 하면 또 맞아요. 지웁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을 수 있게 좀 동의와 합의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게 제가 아직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톡이나 단체 톡방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깔아놨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아이들 방이 하나 있고 아이들만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만 혼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아들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좀 그렇지 않으냐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1, 2년 더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내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걸 걱정하지만 또래 집단에서는 좀 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그냥 공용 패드 같은 거 집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걸로 아이디 계정을 만들어주시는 게 좀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대안대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런 데서 거래를 합니다. 공폰이 얼마 안 해요. 아이들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공폰을 사서 그 엄마한테나 학교에서 하나 제출하고 자기 게 따로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아이들이 다 뚫어요. 맞아요. 애들이 너무 똑똑하다. 갈수록 이 부모로서 이 어렵죠. 숙제가 참 많구나도 느끼고 정말 이 가정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즐겨봐 이 채널.